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 준주거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 복합 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이 20% 이상으로 완화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이 500에서 600%로 늘어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이 최대 100%포인트 늘어나고 높이 계획도 10m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내 수직정원 및 식물 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정원은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초목을 재배하는 녹화 공법으로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물을 댈 수 있는 자동화 관수 시스템을 적용해 공공주택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입주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식물과 벤치가 조합된 복합 휴게 공간인 식물 정화 벤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06만 1,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 데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가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주거 용적률은 높이고 비주거 의무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욱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서 주택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저희 전문가분들의 상담 통해서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용산 전문가이신 박일권 대표님과 용산 이야기 강의 시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모노레일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관광지로 변화하는 용산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공원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로 국가상징공원으로서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용산권역의 역세권 개발과 모노레일 개통, 거기에 따라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권역 다양한 개발 사업이 많이 있지만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은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과거에 통합 개발이 아니고 이제는 구역별, 블록별로 재추진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요. 서울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전자상가와 어울려서 맞물려서 R&D와 상업업무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랜드마크 초고층 타워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111층 트리플 원이라고 해서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을 하면서 용산의 재개발을 재시동을 걸고 있겠는데요. 트리플 원과 용산 서북 쪽으로 옮겨서 재추진하고요. 특히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통의 중심축이지만 향후에 KTX 지하와 수도권 GTX B 노선
그리고 또 지하철 4호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통합 역사가 지하로 환승센터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역 지하로 새로운 선로를 놔서 여의도권 또 용산 이태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 또 업무단지를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주거 시설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용산 역세권과 뒤쪽 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와 아울러서 상업 업무시설들,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이 다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GTX B노선이 용산역에 들어와서 서울역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바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가 중심축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용산 역세권역이 국제업무단지의 이런 그 블록 개발과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의도권과 용산 또 이태원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개통됨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 또 한강변 국제업무단지와 여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이 드디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관광지로서 변화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집가, 땅값과 신축, 중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재개발 예정지의 집값 자체, 집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한강변을 접해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이 되겠고요. 트리플 원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 부티크 오피스텔 또 스카이워크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 더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 관광지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아파트 판매시설 문화시설들이 서울을 대표하는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 규모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이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가 통합 개발을 추진했으나 나온 것처럼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각 시행사, 시공사에서 다양한 컨셉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은 국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산의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역, 용산권역과 용산민족공원 또 신용산역과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원효대교를 건너서 바로 여의도권, 한강대교를 건너서 또 연결이 되면 이태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노레일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와 여의도권역을 아우르는 한강변의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80만 평 가까운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또 여의도권과 아울르는 모노레일과 다양한 교통시설의 허브로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관광지로서 대표적인 그런 상권 자체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권역이 이게 상업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은 국가 상징 공원화 사업과 용산역과 용산웨이라고 해서 파크웨이라고 해서 용산역에서부터 민족공원까지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통과와 아울러서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권으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방송에서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용산권역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권역에 과거에는 이런 직장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여의도권 또 도심권, 강남권에 버금가는 그런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는 완벽한 직주 근접 또 상업 업무, 주거, 관광지로서 용산권역의 그런 개발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이뤄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로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이제 용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모노레일까지 개통이 된다면 서울 대표 관광지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늘 용산의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의 통과,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큰 개발 호재로 인한 그런 투자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용산권역에 심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용산의 지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국제업무단지 사업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모노레일을 통한 용산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하는 관광지로 바뀐다. 또 용산 민족공원과 지금도 5개, 6개의 전철 교통망의 중심축이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GTX, B노선, 또 공항철도까지 지선이 연결됨으로 해서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업 관광지로서 상권이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권 자체 관광지로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의 지가는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의 지가가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용산 역세권이나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 위주로는 지속적인 집값이 신고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 자체는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실거주와 투자, 갈아타기, 소액 투자로 3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셨을 때는 최근에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 뉴타운 지역들, 또 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또 지난주 또 기사가 났지만 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부 이촌동, 이촌동의 개발 사업들과 한강로의 초고층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큰 금액을 움직이셔서 실거주까지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제가 말씀드린 지역 위주로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갈아타기를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오고 약간 좀 부동산 침체기에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역에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의외로 찾아보시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상당히 있는데요. 그 지역, 바로 서울역을 출발해서 남영 역세권, 경부선 라인의 이 문배지구라든지 원효로 일가 라인의 그런 지역들, 또 한강 대로변의 중축이나 신축을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갈아타기 하시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와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소액 투자 하실 분들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부지와 맞물려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효창 역세권 개발 사업 1차적인 개발 사업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2차적인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있는 하단부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속도를 내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경부선 라인, 서울역과 이 남영 역세권, 삼각지와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의 경부선 라인, 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 있고요. 특히 경부선 라인 쪽으로는 재개발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의 재개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과 민족공원, 또 모노레일이라는 여러 가지 교통의 허브로서 중심축으로 태어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과 지가 상승이 앞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투자처의 1순위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용산에 관심이 늘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대1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라는 주제입니다. 용산 지역에 소액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대표님의 첫 번째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요. 바로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3.68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25.7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발코니의 구조로 저희는 5층 중에 4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정보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2억 8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의 경우에는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용산 지역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산구 중에서도 특히나 용문동에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들어볼게요. 네, 용산권역 투자할 지역은 넓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목적에 맞춘 그런 지역 선정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물을 고르시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용문동 매물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 역세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을 때 5분 안쪽, 여자 걸음으로 갔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불량 원룸으로서 별도의 거실과 안방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그런 서비스 면적으로서 발코니, 오픈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안정도 높은 임대 수익 플러스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불량 원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초역세권 또 입주도 뭐 다음 달에 돼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 즉 제가 속한 모든 매물은 임차인이 입주하신 후에 잔금을 치르시는 조건인데요. 그 조건이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좋은 입지 또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가고 시스템 에어컨과 뭐 드럼 세탁기, 냉장고에 다 들어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또 공기청정기까지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1.5룸의 그런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임장 와보시면은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용산의 모습을 좀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입지와 추천 포인트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입지를 좀 보시면은요, 6호선 라인 효창공원 역세권 북쪽 지역은 1차적으로 재개발 6구역까지 해서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고요. 하단부 쪽 원효로 2가 1가 또 용문동 원효 3, 4가 라인이 앞으로 개발될 예정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국제업무단지와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역세권 5분 정도, 4, 5분 정도의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아파트로 개발되었거나 나머지 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지역으로서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역에 향 국제업무단지와 이런 그 전자상가 부지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이 용문동 매물의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습니다. 바로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 국제업무단지 수혜와 용산 전자상가 또 KT 부지라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배후 주거단지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중 역세권입니다.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 역세권과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 역세권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향후 정말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로 인한 폭발적인 임대 수요, 임차 수요 수익률 상승과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산권역에서도 이런 지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하는데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으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정말 진행됐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한 개발 사업들 한강변에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 또 드래곤시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 거의 2,000실 가까운 호텔이 지금 영업을 잘 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 면세점과 다양한 대기업의 사옥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또 한강로 대로변에는 내년에 또 BTS 방탄소년단 회사까지도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통과에 따른 본격적인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의 그런 국가 사업들 또 한강 대로변과 용산 역세권 경부선 라인 쪽으로 해서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들의 사업 재개 소식 또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유엔사, 수송단, 캠프킴 부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캠프킴과 유엔사 부지, 수송단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또 그런 또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 GTX B노선, A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정말 8개에서 9개의 전철 노선망이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을 통과해서 개통할 예정이고요. 그만큼 교통의 허브로서의 자리매김 또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그런 수익이 앞으로 창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소형주택이니까 가격 잘 나왔을지 궁금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략까지 한 번에 세워주시죠. 네, 일단 용문동 라인 초역세권역의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 매매가 2억 8천만 원이겠고요. 예상 전세는 약 1억 5천에서 6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정말 1억대 초반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할 때는 3천에 월세 70에서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발이 될 때까지 안정이 높은 임대 수익과 소액 투자 또 투자금 회수도 빨리 할 수 있으면서 개발 가치에 따른 큰 시세 차익과 소형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신촌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15층 중에 12층에서 준비해 오셨네요.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엔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네요. 자, 신촌역 3분 거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 매물 또한 마용성 지역 중 마포권역의 8차선 대로변에 초역세권 도보 2, 3분 정도 거리에 신촌역과 이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투룸형 고급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들어가고 본 매물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임대 조건부 잔금의 매물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말에 준공되는 신축 투룸입니다. 일단 신촌 상권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 때문에 입지와 추천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철 2호선 라인의 초역세권 이대와 신촌역을 2, 3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8차선 대로변 코너에 있는 주상복합 내에 있는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다양한
이런 아현 뉴타운, 부간 뉴타운 사업과 이런 근린생활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의 개발 계획들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를 세 가지 정도로 해드리면은요, 마포 중심지 상업지 더블 역세권역의 높은 개발 가치와 지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촌 대로변 상권의 고급 투룸주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공급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크고 앞으로도 이런 희소 가치에 의한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 가져갈 수 있으시겠고요. 3, 4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하시면서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입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현 뉴타운과 부가현 뉴타운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강변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한강변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업무시설, 도심권의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2호선 라인의 가치들 또 한강변의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화한 신촌 대로변에 지어지는 투룸입니다. 가격 궁금하고요. 전략까지 세워주실까요? 네, 매매가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전세가는 3억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고요. 한 3, 4천만 원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월세 수익, 보증금 3천에 110에서 120만 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고 정말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 얻어가시면서 마포 신촌 2대 역세권역의 개발 가치 또 투룸 주택의 고급 주택의 희소 가치로서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입지와 매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촌 대로변에서 마포구 노고산동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 투룸 만나봤고요.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신 다음에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하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용산구 용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대지 면적은 13.6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5.7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과 욕실,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용문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우입니다.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이용 가능한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2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9.0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 거실, 욕실과 주방,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로 총 15층 중에 1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한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저희가 계속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에서 지창환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님과 어떤 특징 가진 부동산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는 도심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고 일단 강력한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소형 아파트와 2호선의 강남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유형으로만 준비해 오셨네요. 신축 아파트와 2호선 따라서 오피스를 가져주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지창환 소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종로구 종로 5가의 신축 아파트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4제곱미터에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2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구조로 저희 16층 중에 10층에서 만나볼게요. 아파트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4,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의 경우에는 전세 시 3억 1천만 원에 월세 시 2천만 원, 그리고 월 13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800만 원, 월세 시 1억 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중심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보고요. 종로구 안에서도 어디쯤인지 입지까지 한 번에 확인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로로 한번 먼저 가볼 텐데요. 오늘 뭐 뉴스상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DLS라든가 어떤 그 금융 상품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외부 효과나 어떤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경제 효과에 의한 어떤 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도심 내에서도 역세권과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이런 어떤 공급이 부족한 곳으로 간다고 하면 원금 확보와 함께 향후 개발 가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로로 갈 건데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을 가서 보시면 성인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도심 역세권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일단 입지를 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52.8제곱미터로 방 2개 거실 3베이 구조 형태의 사용 면적 12평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면적의 투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21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에 3베이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총 16층 2개 동으로 지어지고 10층입니다. 일단 건물 조감도로 한번 보시면 도로가 총 세 면을 끼고 있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드문데요. 20m, 8m, 6m를 끼고 있는 도심 내에서도 굉장히 귀한 위치에 있는 어떤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6층 중에서 2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10층입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3면의 도로를 끼고 있는 상업지역이고 도로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이 굉장히 좋고 3베이 구조가 대부분 타입으로 앉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만족도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타입과 채광과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부에 대한 마감재는 외부에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건물 전체를 마감을 하고 2개 동으로 굉장히 크게 그 동네에서는 뭐 굉장히 제일 큰 건물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가전이라든가 가구 같은 경우는 브랜드급으로 그 주변의 임차인들의 수준에 맞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들어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실, 거실, 침실처럼 3면이 도로인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3베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지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관계로 3베이 구조가 나온다는 거. 위치를 한번 보시면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1, 4, 5선인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업무타운 두 곳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보 5, 6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6,200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항상 분포돼 있고요.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어떤 동대문 패션 메카인데 보통 4만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항상 있는 강력한 역세권과 업무타운을 끼고 있는 그런 입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의 세 면이 도로와 맞닿아 있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찾기 힘든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 뛰어나는 점 이외에도 중심에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 시내는 25개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당 구의 개발 호재는 거의 해당 구에 국한이 되고 다른 구에까지는 거의 영향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도심 가장 가운데에 있는 어떤 이런 그 핵심 상업 지역에서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큰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종로 현재 물건 옆에 있는데 보시면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37,000제곱미터로 굉장히 큰 부지인데 기동부대가 된 지가 한 30년 정도 됐고요. 일단 많은 인원들이 훈련하기가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향후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어떤 그 동대문 패션에 대한 혁신 허브를 조성을 하게 된다면 동대문 업무타운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고요. 일단 좌측편을 보시면 미 공병단 부지라든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굉장히 큰데 12,000평, 7,000평 두 가지를 합치면 약 2만 평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이런 부지들이 확보가 된다면 향후에 이곳이 개발이 됨으로써 본 물건에 있는 어떤 개발에 대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고요. 중구에 보시면 강력한 개발 호재인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큰 구역으로 되어 있고 169개의 소규모 구역이 개발이 된 곳, 개발이 되고 있는 곳, 개발 진행될 곳 여러 가지 지금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주상복합 형태의 향후에 완성이 된다면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올해 4월에 대우 서밋타워가 입주를 함으로써 이곳에 사원수 한 5,000명 이상의 상주 인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본 물건의 위치에서 항상 임차인들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을 수 있겠고 향후 개발이 다 진행이 된다면 이주에 대한 수요라든가 어떤 개발에 대한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 5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가격 부담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까 살짝 가격이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아주 슬림한 가격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3억 4,800만 원입니다. 3베이 구조의 투룸형인데 이런 정도의 규모의 향후에 공급이 된다면 일단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까지 올라감으로써 거의 뭐 대부분 4억 초반대로 형성이 내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억 중반대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약 3,8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초역세권의 서울 시내 안에서도 초역세권 내에서도 강력한 업무타운,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곳으로 가신다면 어떤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득까지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2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대출을 활용하실 때는 현재는 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검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 서울의 중심, 종로구, 종로 5가에서 신축 아파트에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도심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소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을 혼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감정을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토지대라든가 건축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향후에 이곳에 더 많은 공급이 될지 아니면 공급이 안 될지 그런 것을 좀 보신다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곳은 반드시 임차 금액이 오르고 매매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좀 보시면 종로 5가역에서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동대문역에서도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심 내에서도 초역세권의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동대문 패션타운 같은 강력한 업무타운이 있는 곳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안정적인 임차에 대한 활동이 가능할 것 같고 지방에서 이런 물건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많은 곳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가 높고
주변이 노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고 토지 확보가 어렵다면 향후에 어떤 이런 물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의점 기억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희소성이 돋보이는 신축 아파트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지청환 소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관악구 신림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2호선 신대방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28.65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1층 중에 저희 7층에서 확인할게요. 신축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1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9,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8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대출 금액 9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2호선 따라서 이동 편리한 오피스텔 찾으신다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 들어보고요. 입지 확인까지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종로에서 한번 2호선 라인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신대방역의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신대방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 여기도 약간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사용 면적이 28.65제곱미터인데 오피스텔의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활용도가 높다는 거. 그리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 욕실, 주방에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1층 중에서 7층입니다. 외부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난곡 사거리 상업지역에서 신림역 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쪽이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난곡 사거리가 십자 형태로 상업지역이고 신림역까지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라서 7층에서는 신림역까지 한 4, 5km 이상의 어떤 뷰를 확보할 수 있는 채광과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같은 원룸이고 복층형이고 내부가 유닛이 좋지만 어떤 채광이라든가 가시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채광이나 가시성까지 굉장히 어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차선 대로변의 이면에 도로를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 부분에서 조용하면서도 차량을 이용할 때는 강남 순환로라든가 대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뭐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인 형태의 어떤 나홀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인덕션 이런 것들은 풀옵션으로 마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간단히 보시면 우드 타입의 화이트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인테리어를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혼자 사는 분들의 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붙박이장이라든가 서랍장으로서 충분한 공간 활용을 통해서 굉장히 넓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붙박이장의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납이 돼서 깨끗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주방도 화이트 톤으로 깨끗하게 마감을 함으로써 굉장히 쾌적하고 복층 형태의 원룸형 오피스텔이지만 약 24평형의 어떤 그 크기의 사이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 활용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4, 5분 거리의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현재 신림 봉천 터널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통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현재는 한 15분 정도 돌아갈 거리를 직선 거리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로 강남 순환로로 타면서 일단 경부고속도로와 제2경인이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서부간선도로 등 외곽에 대한 도로까지 접근도가 굉장히 좋고 2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층 구조로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광과 가시성까지 놓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 직장인분들이 출퇴근하기 편리한 2호선 라인 따라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개발 호재도 있다고요?
네. 2호선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경전철에 대한 개발 호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서울시에서는 10개 정도의 경전철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기존의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에 경전철을 통한 어떤 교통에 대한 확보까지 해주겠다는 전략으로 일단 난곡선 같은 경우에는 난양초교에서 보라매 공원 중에서 중간에 난곡 사거리 역이 하나 또 생길 예정이고요. 신림선을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신림선은 서울대학교에서 색강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난곡선이 들어온다면 보라매 병원에서 환승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림선 북부선의 연장이라든가 서부선의 남부 연장을 통해서 이런 경전철들이 통합으로 연계가 됨으로써 서울 서남부권 지역에서도 굉장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전철을 통한 2호선과 7호선을 통한 교통의 굉장한 인프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호선 따라서 유리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복층구조의 오피스텔 가격은 잘 나왔을까요? 네,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영등포 쪽도 보시면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대부분 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 오피스텔이 본인 이런 물건과 동일한 형태의 있던 물건들이 보통 3억 초중반대에 가고 있는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억 7천 현재 800만 원이고요. 전세를 진행하신다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약 3천만 원 이하인 2,800만 원에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진행하신다면 1,000에 75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것 또한 대출을 좀 알아보실 때는 개인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 강남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2호선 라인의 신축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생각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시내 25개 구에는 수요는 항상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가 전체적으로 많다는 전제하에 일단 공급이 부족하거나 향후에 공급이 어려운 곳을 보신다고 하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어려운 곳은 항상 금액이 임차 금액이라든가 매매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호선 근처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내선 순환선이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앞서 종로도 말씀드렸지만 종로 같은 경우나 2호선 라인들은 토지 확보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공사에 대한 컨디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전부 분양가로 다 전가가 된다. 그러면 그런 금액이 높게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 금액은 면적대로, 위치대로 신축에 대한 가감성에 의해서만 임차 금액이 상승하지 분양가가 비싸다고 해서 임차 금액이 무조건 높아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보신다면 뛰어난 강남 접근성이 있는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위치를 일단 하고 있고요. 신림 봉천 터널이 개통을 함으로써 외곽에 있는 도로로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지겠고 난곡선이라든가 신림선을 통해서 교통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어떤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그 향후의 개발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2호선 따라서 만나봤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신축 오피스텔 복층형으로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지창원 소장님의 무료 1:1 상담 소식도 준비가 돼 있네요. 요즘에 아파트, 도심권의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도심 역세권 아파트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1:1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지창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창원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